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데이터 사이언스 마지막 시간을,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했죠.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크게 감독 방법하고 자율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지금 어디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머신러닝에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을 다른 말로 바꾼 것 같죠? 맞습니다. 예, 조금 관점이 다른, 데이터 과학적인 입장에서 좀 본 건데, 그, 구체적인 감독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분석을 수행한 거예요. 목적을 갖고. 우리 지도 학습은 어떻게? 출력을 갖, 입력과 출력을 갖고서 이제, 그, 추론을 하는 거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뭐냐면, 학생들에게 예제를 통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지도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예측하고, 예측하는 한편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지도 학습에 보면 획이나 분류,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이제, 인과나 연결 같은 알고리즘이 여기 해당되고요. 원인과 결과, 인과, 코즈 앤 이펙트. 그 다음에 자율 방법은 이제 특별한 목적이나 목표가 없이 데이터를 임의의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예제를 놓고 자율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판단한다.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비지도 학습으로는 이제 분집파 있었고, 그다음에 K-민즈 이런 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동시 발생화라든지, 어,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링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범죄 수사할 때 특성을 딱 보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과 그 결과에 대한 사용의 문제인데, 음, 이제 패턴을 찾아내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데이터,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보면 X, Y, Z 값에 대해서 클래스가 나오죠. X 값 14고 true고 red일 때 accept고 6이고 true고 blue일 때 reject 이런 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을 쭉 해보고 나니까 아, 여기 저기 트레이닝 데이터는 모든 밸류 값을 갖는다. 그래서 비정돼 있다. 지정된 모든 밸류 값을 갖는다. 그런 말이 있고,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면서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죠. 모델을 어, 배치한다고 하는 거죠. 디플로이드, 배치나 전개한다고 합니다. 배치나 전개다 군사적 작전 수행할 때 이런 용어를 쓴다고 했죠. 디플로이드. 제가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요. 모델을 만들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 결과를 쓰는 거예요. 그 모델 갖고서. 그래서 이제 X, Y, Z 값이 딱 나왔어. 그럼 이 값을 갖고서 뭐 억셉트 할 거냐, 리젝트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와? 이 모델을 돌려보면 억셉트다. 답은.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88%다. 이런 거죠. 0.88, 88%다. 굉장히 좋은 모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 클래스가 이제 안정이 됐을 때 그걸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서 작용하는 건데, 그걸 사실은 이 억셉트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서 그거는 이제 어, 통신사의 어, 휴대폰 가입자의 이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크리스 DM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인데 크리스 DM을 했었죠. 여기 잘 안 나요? 이 그림, 파란 그림.
이거. 이게 비즈니스 이해, 데이터 이해,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하고, 모델링하고, 평가하고, 배치한다. 요거를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쭉 얘기를 해봤는데, 요거를 실제로는 어떻게 데이터 마이닝에 들어가는가,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크리스 DM이라고 크로스 인더스트리 스탠더드 프로세스. 그러니까 범산업계 표준 프로세스인데 뭐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표준 프로세스다. 범산업계 데이터 마이닝 표준 프로세스.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하는 거죠. 어떻게 구조를 보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사이클을 도는데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도 하죠. 뭐가 상호 교환하나? 비즈니스 이해와 데이터 이해는 서로 이제 상호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이게 이제 데이터 이해까지 되면 비즈니스하고 데이터가 이해가 되면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준비하는 거 이제 모델링과는 또 상호 어,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준비하는 거하고 모델링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보다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거 하고서 바로 모델링 딱 만들어주고 딱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델 하다 보니까 뭐가 좀 모델이 잘 안 만들어지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음, 준비 문제를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다른 것도 좀 필요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데이터를 다시 준비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고 나서 음, 전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한 것을 보니까 이건 음, 우리 비즈니스를 분석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데이터에 대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준비해서 그 다음에 모델링을 다시 해서 다시 평가를 해보는 거죠. 평가를 해보니까 이거 좋은 음, 모델이 나왔네 라고 판단되면 이제 그거 갖고서 디플로이먼트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과 기술의 응용 음,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일관성 있고 반복 가능성 있고 객관성 있게 요 크리스p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비즈니스 이해입니다. 비즈니스 이해. 그래서 그때는 그냥 용어 하나씩만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문제가 제대로 정의가 안 된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게 분석가는 창의성이 굉장히 요구된다. 엔지니어적인 특성보다는 창의성이 요구되고 이 비즈니스 문제를 데이터 과학의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가? 잘 전환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모델링 및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 이해 단계에서 첫 번째 필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한 이해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이해. 데이터는 뭐 21세기의 그 원유라고 했듯이 원자재에 해당합니다. 원자재. 그리고 항상 문제에 잘 들어맞는 데이터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데이터를 수집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내가 풀어야 될 문제 때문에 수집한 게 아니죠. 어, 그래서 거꾸로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 거기에 맞는 데이터는 어떤 게 있냐, 그렇게 이제 접근해 나가야죠. 데이터를 모아놓고서 이걸로 이제 뭘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내가 뭘 할 건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겠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비용은 뭐 공짜일 수도 있고 공개돼 있으면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을 위한 뭐 이제 크롤링을 하거나 그런 작업을 하려 그러면 그런 나름대로 크롤링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배치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 돌리기도 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그런 수집을 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데이터 이해를 통해서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사기 탐지는 뭐 감독 기법만 사용하는가?
그런 질문도 해보고, 감독기법, 지도학습, 요거 비슷한 거죠. 의료보험 청구 금액에 대한 사기. 그래서 보험사의 거짓 정보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기관이나 환자를 찾을 수 있느냐? 어떤 환자와 기관을 사기치는 사람을 보아야 하는가? 뭐 그런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사기를 찾을 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올바른 행위를 하고 있는가? 여기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구 금액이, 올바른 청구 금액이 그러면 정확히 얼마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제 그 뭔지 그 사귈 수 있는 거죠. 그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청구한다고 보면 그 평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거짓 정보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라는데, 거짓 정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보험 사기 치는 사람들 보면 사기를 치다 보면 몇 번 자주 반복해서 일어나면 너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음. 기관 경우도 이제 보험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라 뭐죠? 병원. 병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아직 시간이 10시도 안 됐는데, 오늘은 좀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가 좀 낫죠? 지난번보다. 그래서, 음, 그래서 과다 청구하면 아주 조사 나가요. 다 이렇게 그 데이터 분석을 하고 조사해서 그 과다 청구했다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추징 비슷한 걸 해.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네, 데이터 준비죠. 그 결국엔 이제 모델링하고 분석을 하려 그러면 음, 이 기술에 맞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해야 하는 거죠. 우리 그 K민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그 X 값하고 Y 값에 의한 좌표로 보통 구분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했었죠. 같은 클러스터링으로. 이게 변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음, X, Y 값.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X, Y, Z 갖고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예, X, Y, Z 값이 있고, 네 개면 세 개가 축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 하나, 어, 또 하나, 그러니까 사차원 모델이죠. 사차원, 공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변환할 수 있으면 좋다.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그러면 이제 정형, 어,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정형화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A 값이라는데, 난 not available인가? 하여간 no available인가? 그, 거기에 해당되는 값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런 게 뭐 있을까? 잘 딱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남자가 이제 뭐 보통 우리 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상에서 보면 1, 여자가 2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는 뭐 어떻게 되냐? 응, 난 어베일러블 있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실제로는 트랜스젠더는 원래 2에서 1에서 2로 바뀌었으면 그 1에서 2로 바뀌었으면 2로 하죠. 그걸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2로 바꿔주죠. 잘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우리 가수 중에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명했던 하리수라는 어, 가수가 트랜스젠더죠.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 남학생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꾼 거죠. 약간 그런 non available 값에 대한 조치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교화 데이터를 정교하거나 정형화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데이터가 누설되면 어? 사후에 이력 데이터를
이력들을 이용해서 약간 채워넣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 모델링이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 그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에서 드러난 규칙에 의해 모델의 종류나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있어요. 모델의 신뢰성을 파악하는 거고, 모델과 데이터의 패턴의 규칙성을 파악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원래의 비즈니스 문제에 부합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원래 문제에 비즈니스에 맞는가. 그래서 안 맞으면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그래서 비즈니스 이해 단계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으면 그 비즈니스 이해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이해하고 준비하고 모델링해서 다시 평가해 보는 거죠. 평가를 해보고 나면 이제 그 잘된 모델이다 라고 하면 이제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투자 비용을 예를 들면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 결과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 예측 모델을 구현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타겟 광고인데 새로운 광고를 노출시킬 때마다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어 테스트하도록 시스템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그 친위 탐지처럼 데이터 과학팀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외부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외부 환경이 변화했으면 다시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음, 변화했으면. 모델링 작업이 많아서 그 숫작업으로 모델을 만들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 모델링은 왜 여기서 나오나? 그래갖고, 이 데이터 과학팀은, 이제 소프트웨어 관리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데이터 마이닝 프로젝트의 프로세스가 비슷하다. 사실 약간 비슷하긴 비슷해요. 근데, 어, 뭐가 다르냐? 그, 엔지니어링 관점이 아니고, 연구 개발하고 탐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다라고 해요. 데이터. 엔지니어가 아니고 데이터 사이언스다. 그럼 뭐가 그게 무슨 말이냐는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 엔지니어하고 과학의 차이를 자꾸 만들죠. 엔지니어는요, 음, 약간 공식 같은 거예요. 주어지고 정해진 프로세스에서 잘하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는 거, 규칙대로, 룰대로 딱, 논리적인 구조를 딱 만들어서 그걸 언어로서 표현 탁 해버리면 이게 이제 그걸 잘하는 게 이제 엔지니어들이 잘하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사실 비즈니스를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고 탐구하고 공부를 해야 돼 도메인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처럼 문제를 잘 구성하여 빠르게 기초 방안 한번 제시해 보는 거야. 이렇게 해보는데 이게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제 사실은 그 현업 그러니까 실제 그 비즈니스 잘 이해하고 있는 그 회사의 사람들이 그걸 딱 들었을 때, 그건 말이 안 돼요. 이제 그러면 그걸 갑자기 한참 더 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이게 빠르게 기초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건 그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의의가 있다. 그런 방향으로 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공감을 많이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모델링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최종적으로 이제 모델이 나와갖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게 얘가 이게 이제 사실은 사기냐, 이게 보험 사기냐, 아니면 침탐지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것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거에 대해서 결과를 이게 잘 맞는다, 안 맞는다, 라는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관한
다양한 기법과 기술이 있는데, 많이 들었던 통계학이나 데이터베이스의 그 SQL문, 쿼리라고 있죠. 쿼리는 뭐 조회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삭제하고 새로 데이터를 인서트하고 이런 것들이 쿼리문인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셀렉티브문이죠. 선택하는 조회하는 문장이죠. 복잡하게 조회해서 어, 관련된 데이터를 착 뽑아내는. 그다음에 예,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있고 회계 분석도 있고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그런 것들에 다양한 기술들이 있다. 비즈니스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비즈니스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기라는 문장이 있어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무엇을 참조해야 할까? 음,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다주는 고객은 누구인가? 수익성이 있는 고객과 일반 고객 간에 정말로 차이가 있느냐? 그, 그럼 수익을 많이 가져다주는 고객이 누구이고 그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뭐 예를 들어 구매 금액이 크다든지 일회 구매 금액이 크다든지 비싼 동일의 아이템당 산 가격이 비싼 거, 뭐 이런 게 있겠죠. 새로운 고객이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떤 기술을 사용하고 무엇을 참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마지막으로 이게 그 데이터 과학에 대한 알고리즘이 쭉 나오는데 요거를 잘못 넣었어요. 한 번씩 쭉 살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리프트 모델링 요거는 뭐 단계적 추론할 때 쓰는 방법이고 생존 분석 뭐 서바이벌 어나리시스라고 하는데 의료 통계할 때 많이 씁니다. 회귀 분석은 제가 얘기했죠. 키를 갖고서 몸무게를 예측할 수 있다. 키와 몸무게 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거죠. 아니면 어, 키와 허리둘레 두 개의 독립변수로부터 어, 몸무게를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잘 예측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회귀 분석이죠. 시각화는 그러니까 인과관계, 예, 원인과 결과 관계를 그, 분석하기 좋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면, 아, 이 데이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금세 알 수 있듯이, 시각화할 필요도 있는 거고, 기초 통계는 뭐, 기초 통계 현황을 파악할 때 많이 씁니다. 부스팅, 대깅, 뭐 이런 알고리즘은 분석, 어? 일종의 앙상블 기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계열이나 순열을 분석하는 건데, 시계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시간상의 예측인데, 예를 들면 계절적인 예측이 있습니다. 많이 내는 게 이제 아이스크림에 대한 계절적인 판매를 보면, 예전에는 확실하게 여름에 많이 팔립니다. 아, 물론 지금도 여름에 많이 팔려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건 거죠. 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을 먹게 할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시기화를 이제 분석을 해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많이 그런 다양한 연구를 해갖고, 실제로는 겨울에도 잘 팔려요. 추운 날 아이스크림,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고, 추운 날 아이스크림을 갖고서 따뜻한 방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그런, 가족의 따뜻한 광고 같은 것도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인 분석이 있습니다. 음, 요인 분석이 있고,
어너멀리 디텍션이라고 이상치 감지 기법, 디비에이션 디텍션인데, 이거는 이제 이상치를 탐지할 때 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우리 친위 탐지나 그 프로드, 그러니까 의료 사기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사기 탐지 같은 거 할 때 이제 이상치 같은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얘가 이상치다. 특별히 얘가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찾아내면 그런 걸 잘 쓸 수 있죠. 텍스트 마이닝은 뭐 구글링해서 텍스트를 구글링해서 그 텍스트 갖고서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 뭐 이런 걸 분석해서 감성 같은 거 분석을 할 때 많이 쓰이죠. 그다음에 이제 디시전 트리라고 의사결정 나무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인데 이건 분류에 많이 쓰고 있고 잘하는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그 머신러닝에서 분류에 해당되는 거죠. 분류에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되는 거고 그 딥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딥러닝도 여기 뉴럴 네트워크에 속한 거고 분집 분석은 이제 저희들이 그 비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에서 머신러닝의 비지도 학습에서 쓰였던 것들이죠. 거기서 클러스터링한 K-민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앙상블 메소드인데 앙상블 기법은 분류, 예측, 최적화 등의 결합 분석할 때 많이 쓰이고 있고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이제 관계망 분석할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혼자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상하게 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연관법칙은 보통 쇼핑몰에서 장바구니 분석할 때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관련된 제한, 이런 것들을 찾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제안할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같이 묶어서 주는 거죠. 예,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이것도 인공지능 알,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어, 아유 이것만도 두세 시간 해야죠. 분류할 때 많이 씁니다. 분류할 때. 주 성분 분석할 때는 이제 원인 분석할 때 많이 쓰이는 거고 추천이라고 있어요. recommended. 이건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써서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상품을 추천하기도 하고 친구를 추천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룹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밴드 같은 그룹도 추천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데이터 과학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음, 법적으로 잘 써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분석을 한다. 데이터 사이언스에 들어가면 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 배우겠지만 우리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볍게 뭐 두세 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깊이는 못하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 한 학기가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빅데이터에 대해서 같이 한 학기를 같이 공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